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이 50여일이 지난 가운데 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측의 유럽 공장 신축 계획 철회와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여수의 한 중학교에서 장기가 파열될 정도의 학교 폭력에 대한 학폭위 심의 결과가 가해 학생의 교내 봉사로 끝나면서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리그 4위로 아쉬운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귀갓길에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키즈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도 어느덧 56일이 지났는데요. 노조원 1000여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측의 유럽 공장 신축 계획 철회와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로 무너져 내린 금호타이어 광주 제2공장. 조합원 1,600여 명이 대규모 집회를 갖고 사측의 공장 재건 로드맵에 국내 생산 축소 계획이 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폴란드에 연간 600만 본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천수만의 조합원과 협력업체 그리고 수만 명의 가족의 고용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내 공장 축소를 반드시 막아내고 광주 공장은 연간 1,200만 본 규모 생산 거점으로 국내 생산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해왔습니다. 600만 본을 생산할 폴란드 공장이 지어지면 향후 국내 생산 비중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공장을 이전 신축하고 자동화율을 높이면 고용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26년 넘게 근무했었는데 진짜 앞으로 뭐 답이 없으니까 막막합니다. 평생 같이 일했던 사람들 같이 이제 떠날 수 있다는 게 못 볼 수 있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프고요.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유럽 공장 신축은 광주 공장 화재 수습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공장 축소 논란을 두고 사측과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는 향후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지난달 여수의 한 중학교에서 장기가 파열될 정도의 심한 학교 폭력이 벌어졌지만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해 학생이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중학교 2학년 A군은 친구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장기가 파열됐습니다. B군이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최근 학폭위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분 단계는 정도에 따라 9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내려진 처분은 1호에서 3호입니다. A군 측은 피해 정도에 비해 교내봉사 처분은 너무 약하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이가 더 많이 맞아야 하고 죽어버려야 상해 처분들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 결과에 사회자 측은 과연 뉘우칠지 의문이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사후 대처도 논란입니다. A군을 방치한 스포츠 강사는 사건 직후 사표를 냈지만 학교 측은 학기 말까지 맡아달라며 반려했습니다. 지난달 보도가 나간 뒤에야 뒤늦게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스포츠 강사를 즉시 해임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교육청 관계자가 심의 결과에 반발하다 스스로 전학을 간 과거 사례를 들며 학폭위 결과 수용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제가 옛날 김빙기 같은 거 그랬어요. 니 살리려면 니 오버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기자회견하고 나가라 이랬었어요. 그 결국에 주관자 그 골키퍼 결국에 엄마가 아빠가 서울로 간 거예요.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언급한 건 다툴 건 다투되 부모의 감정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세 번째 부시장 임명이
내정 닷새 만에 무산됐습니다. 앞선 2명의 경제부시장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자리를 비운 데 이어 새 부시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강기정 시장의 인사 리더십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제부시장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대외 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차관급의 예우를 받는 부시장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의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전문가인 기획재정부 출신이나 대통령실과의 업무 조율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이 임명돼 왔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첫 경제부시장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40대 초반에 김광진 전 의원이 임명됐는데 강기정 시장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함께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시장은 광주광역시 부시장 이름값으로 광주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떨어졌습니다. 낙선한 뒤에는 광주 영어방송에서 고액의 출연료를 받아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3개월간의 공석 뒤 이상갑 변호사가 다시 후임 부시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와 정당에서 활동해온 경험이 있었지만 예산 전문성과 대외 협력 업무에는 아쉬움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상갑 부시장은 지난 5월 대선 캠프 참여를 이유로 1년여 만에 사임해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자리는 다시 공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 번째 경제부시장으로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인 광주경제진흥상생 일자리 재단 김현성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김현성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30년 인연 등이 강조되면서 새 정부와의 다리 역할을 위해 내정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증도 하기 전인 닷새 만에 건강상의 이유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사유로 자진 사퇴하면서 경제부시장뿐만 아니라 일자리재단 대표 자리까지 공석이 됐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위해 일할 경제부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위해 일할 경제부시장들을 뽑아온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굵직한 현안 사업에서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광주시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경제부시장 자리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레임덕 소리까지 들리며 시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가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관리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직원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2024년 실형이 확정돼 면직 처리가 될 때까지 인사상 징계를 내리지 않은 광주 테크노파크 직원 2명에게 징계를, 원장에게는 기관장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2024년 1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는 과정에 아무런 인사상 처리를 받지 않아 6월부터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 감사 업무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리그 4위로 아쉬운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도영, 나성범 등 부상으로 빠진 주축 선수들의 복귀가 예고되면서 후반기에는 상위권 반격을 노립니다. 박성열 기자입니다. 잇몸 야구로 전반기를 버텼던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김선빈, 나성범 등 핵심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전력 공백이 계속됐고 디펜딩 챔피언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게 리그 최하위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 큰형님 최영우와 함께 2군에서 기회를 잡은 선수들이었습니다. 최영우는 리그 최고령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타선을 이끌었고 데뷔 7년 만에 잠재력이 폭발한 오선우가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만년 수비 요원 김호령이 데뷔 첫 말루 홈런을 터뜨리는 등 공격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나마 전보다는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좀 더 이제 주자를 중요한 상황이니까 좀 더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여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그냥 제가 할 거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마운드에서도 기아의 잇몸 야구가 빛을 발했습니다.
5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김도현은 4승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하며 토종 우완 에이스로 자리 잡았고 신예 성영탁은 0점대의 평균 자책점으로 불펜에 힘을 보탰습니다. 좀 꿈만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조금 설레기도 하고 더 차근차근 준비 잘해서 정규 이닝까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부상자 복귀와 함께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립니다. 주장 나성범과 김선빈, 이의리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복귀할 예정이고 김도영도 8월 중 그라운드에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스타 휴식기를 거쳐 17일 시작될 후반기. 기아가 디펜딩 챔피언다운 면모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열입니다. 주차 타워를 내려오던 택시가 건물 밖으로 떨어져 6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광주 북구 일곡동 한 주차 타워를 내려오던 택시가 4층 외벽을 뚫고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도로에는 행인이나 차량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택시기사가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택시요금 인상이 2년 만에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택시 적정운임 요율 산정 용역보고회에서 2년 전과 비교해 택시의 킬로미터당 운송원가가 13.3% 오른 1,633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4,300원인 현행 기본요금에 대해 택시 운송업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요금 인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청장 출마가 거론되는 광주광역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다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지역구 경계를 넘어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A씨 의원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실무 차원에서 지역구를 착각했던 것 같다며 선관위 연락을 받고 즉시 모두 회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이 귀갓길에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학생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키즈 스테이션을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후문에 노란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에어컨이 작동되는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부모님이나 학원 차량, 스쿨버스를 기다립니다. 학생들이 보호자나 인계 차량을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설치한 키즈 스테이션입니다. 학기 초에 학부모의 국민 제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폭염 속에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내부엔 CCTV는 물론 늘봄학교 교실과 연결된 인터폰과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배움터 지킴이와 자원봉사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기하다 귀가할 수 있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말합니다. 안전지킴이 선생님께서 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수시로 또 체크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계셔서 쾌적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학교에 키즈 스테이션을 시범 설치한 광주시 교육청은 사업 결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 일부 문제가 국내 출판사의 참고서를 베껴 출제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목포의 한 사립고 2학년 기말고사 문제지에 객관식 24개 중 6개 문항의 문제와 정답이 참고서와 유사한 내용이 많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해당 참고서와 유사한 내용이 많아 재시험 실시와 함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일치율 판단 기준인 3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문항을 다 베끼거나 그대로 출제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남 영광군 어민들이 기존 해상풍력 사업을 중단하고 어촌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영광군 어민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촌계 간 갈등을 부추기는 불공정한 보상 방식과 어업 피해 비공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또 정부와 사업자,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20일까지 대통령실 앞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생활 속 경제활동을 경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합강초등학교 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남광주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을 보며 경제활동을 경험해보는 전통시장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3년째 전통시장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학급 중심 참여뿐 아니라 모두명 체험 방식을 추가로 운영해 경제적 자립과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사회 서비스 시험 사업 공모에 인공지능 반려견 활용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의 인공지능 반려견 활용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은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고립형 독거노인 100세대에게 강아지 형태의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보급해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고 식사 시간이나 약 복용 시간도 챙겨주게 됩니다. 이번